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오늘은 1.3절 운동 방정식의 근간은 하나다라는 1.3절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절에서는 고전역학, 두 번째 절에서는 운동 방정식의 근간은 고전역학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법칙을 발견한 고전역학의 법칙을 정리한 뉴턴의 운동 법칙, 그 다음에 이외에도 운동 법칙,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5절에서는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 다음에 등가 단자유도계에서 어떻게 하는지에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아, 9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처음에 운동 방정식의 근간은 하나다 해서 운동 방정식입니다. 운동 방정식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정식화해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을 풀어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모델링이라고도 부르고요. 수치 해석에서는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정식화, 수식으로 만드니까요. 정식화라고도 합니다. 예, 간단한 경우에 있어서 방정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물 같은 경우에서는 방정식으로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한 요소를 사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정식화하고 그 다음에 그 방정식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근간이 된 기본 이론은 고전역학입니다. 고전역학이란 지금 몇 가지가 나누는데요. 고전역학, 그 다음에 상대론적 역학이 있고요.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고전역학이란 것은 뉴턴이 정리한 운동법칙, 제1의 운동법칙, 제2의 운동법칙, 제3의 운동법칙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세 가지 법칙을 사용해서 어,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큰 물질, 매크로스코프, 큰 현미경을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눈 혹은 멀리서 내려보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것이 이제 에, 뉴턴이 살았던 지금 거의 400년이 됐네요. 400년 전, 3, 400년 전에 뉴턴이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일러, 라그랑주, 해밀턴, 그 다음에 라플라스라는 사람들이 이 고전역학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상대론적 역학이란 것은 이러한 것들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혹은 물체의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진다.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 랄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고전 역학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했던 질량은 일정하다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는 에,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mc의 자승, 그러니까 속도죠. 어, 그래서 질량이 변할 수가 있다. 에너지가 일정하면은 라는 이러한 고전 역학, 특히 물체의 운동이 굉장히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고전 역학이 맞지 않는다. 잘 안 맞아떨어져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전 역학으로 그 우주선 또 달나라에 보냈잖아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이란 것은 우리가 매크로,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운체의 육종을 아주 현미경의 현미경을 써가지고 굉장히 작은 입자, 양자의 운동을 봤더니 이것이 고전 역학하고는 좀 다르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자 역학, 운동이 굉장히 난해하게 확률론적으로 어떤 수식으로 나타낼 수 없게 운동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입자가 큰 경우, 속도가 느린 경우는 일반적인 고전 역학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속도가 아주 빨라진다.
이럴 경우는 상대론적 역학, 상대성의 원리, 그 다음에 입자가 아주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양자 역학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 운동 방정식의 근간은 고전 역학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거기 구조물들은 뭐 비행기든 혹은 건물이든 선박이든 혹은 교량이든 간에 그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크로한 스케일로 큰 멀리서 바라봐야 되고요.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운동도 상대적으로 뭐 총알의 속도만큼도 못 나가니까요. 총알의 속도도 고전역학이 고전역학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른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 모델링 할 때는 고전역학을 사용한다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고전역학 외에도 양자역학, 상대성, 상대론적 역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고전역학이란 말이지 이것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쓸모가 없는 역학은 아니다. 우리가 쓰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사용하는 뭐 자동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모든 역학적인 문제는 고전역학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고전역학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영어로는 Equation of Motion, EOM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은 구조물의 운동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준다. 예. 그리고 고전역학이니까 고전역학의 완성은 뉴턴이고 뉴턴의 제2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는데요. 제2법칙 F 이퀄 MA에 의해서 유도가 되고 A라는 것은 운동을 두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했다. 이게 세컨드 오더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변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속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가속도 응답, 구조물의 응답, 뭐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입력이 작용했을 때 이러한 응답들을 거기 변수로 사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1.3의 3절 뉴턴 운동 법칙 제일 처음 모든 운동 법칙의 근간이 된 것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개로 정리할 수 있고요. 1687년 250년 전에 250년 전인가요? 350년 전이네요. 350년 전에 프린키피아에서 자기가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 모든 것들은 관성, 늘 하던 일들을 계속하는 습성, 물체의 습성, 관습, 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공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멈춘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에 어떤 힘이 작용해가지고 결국은 멈추게 되겠죠. 근데 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자기 운동을 유지한다. 입니다. 운동하는 것들은 계속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들은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한다. 입니다. 그리고 뉴턴의 제2법칙 힘이 크면 클수록 그 구조물의 운동의 가속도도 커진다. 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경주형 자동차입니다. 만약에 엔진의 힘이 100마력이라고 하면은 홀스파워 100마력이라고 하면은 말이 100마리가 끄는 힘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힘이 100마력을 갑자기 빵 내버리면은 얘가 얘가 순식간에 가속도 왜냐하면 질량은 일정하니까요. 질량 보존의 법칙 고전역학에서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상대론적인 역학 엄청난 속도가 빠를 때는 질량이 변한다 이고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에 봤을 때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기본 개념이 들어있고 F 이퀄 ma F가 커지면은 A 값이 커진다. 가속도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단시간 내에 엄청난 속도로 뭐 경주용 자동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속도로 올릴 수가 있다. 단시간 내에 속도의 변화량을 단시간 내에 올 수 있다. 이걸 가속도라 그러죠. 가속도. 엄청난 가속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시간 내에
속도의 변화량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다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제2법칙에서 제2법칙은 뭐 옆에 예를 들었는데 지구와 달에서 구조물을 혹은 물체를 떨어뜨릴 때 지구에서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지구의 크기는 이렇게 크고 달의 크기는 요만큼 하기 때문에 지구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달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훨씬 더 큽니다. 힘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같은 질량을 떨어뜨렸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죠. 뉴턴의 제3법칙 치고받는다입니다. 한 대 때리면 자기가 어떤 주먹으로 누굴 때리기면은 자기 주먹도 세게 때리는 만큼 자기 주먹도 반작용 똑같은 힘으로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프다입니다. 예, 예, 뭐 여기서는 망치가 쐐기를 때리면은 망치를 쐐기로 받는 동안에 쐐기에 가해지는 힘이 망치에도 되돌아온다입니다. 망치 못을 박을 때 박으면은 얘가 힘의 평형에 의해서 망치한테도 전달된다. 그래서 1687년 프린시피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1.3절 1.3의 3절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움직이는 공은 바깥에 힘이 가해지지 않은 한 계속 등속도 운동으로 움직인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멈춘 이유 중에 하나는 마찰력에 의해서 멈춘 거죠. To understand Newton's law, you need to understand what unbalanced force is. If you have seen a game of tug of war, you would have seen two teams pulling the boat in opposite directions. That's an experience. 자,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자, 양쪽에서 힘을 가해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요 가운데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냐고요? 평형 상태니까. 근데 그 평형 상태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그대로 링크에 걸어놨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형 상태가 무너지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힘의 평형, 하중의 크기. Inertia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inertia of rest, inertia of direction, inertia of motion. Such an experience that we have by traveling in a basket explains on the basis of the law of inertia. When a passenger is standing in a stationary bus and suddenly moves, the movement pushes the passenger backward. Why does this happen? This is due to the inertia of rest experienced by the passenger in the upper part of his body. The body is at rest, the bus is at rest. When the bus starts all of a sudden, the lower part of the body is in contact with the vehicle and starts moving. 자, 이건 뉴턴의 법칙인데요. 이거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 발은 따라가고요. 차하고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몸체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관성으로 원래 있던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머리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관성 때문에 이 강제적으로 다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요거 재밌는 동영상인데요. BBC에서 나왔던 동영상입니다. 물체를 떨어뜨렸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같이 떨어집니다.
얘가 더 늦게 떨어지는 이유는 예,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늦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공기를 없애고 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마찰 저항이 없으니까 뉴턴의 법칙 F equal ma 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같은 속도로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주장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자, 뉴턴의 제3법칙을 보겠습니다. F equal ma 그죠? 같은 힘으로 당겼는데 가속도가 다르죠. 매스가 다르니까. 뉴턴의 제2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같은 힘만큼 작용과 반작용. action and reaction. 우리가 공을 바닥으로 던지는데 바닥에서 공이 누가 던져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들어오죠. 우리는 작용을 했고 바닥이 반작용을 해가지고 반대로 던진 거죠. 예.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